국제법 강의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도진이 노트를 펼치며 발표를 시작하자 매튜 크롤리 교수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그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 찼다. 마치 저물어가는 해처럼 사그라지는 희망의 불빛이 김도진의 가슴 속에서 절망으로 스며들었다. 김도진은 육군 통역장교 출신으로 전역 후 미국의 한명문 로스쿨에 진학하여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언어의 마법에 매료되었고 영어를 비롯해 7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을 지녔다. 운회의 통역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연결시키는 일이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김도진은 다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국제법이 언어와 문화의 풍부한 파노라마 위에 세워지는 거대한 다리라고 생각하며 그 다리를 통해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싶어 했다. 한편 크롤리 교수는 미국 태생으로 형식과 규율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의 인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서구적 학문 기준에 따라 국제법을 가르쳐왔고 언어적 다양성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단일한 학술적 표현 방식을 중시했다. 교수에게 국제법 수업은 논리의 뼈대였으며 여기에 한국어 개념과 같은 다른 문화의 틀을 들여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교정 위에 놓인 교과서와 법전은 그의 신념처럼 단단한 성벽처럼 다가왔다. 로스쿨의 국제법 수업은 해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졌다. 수업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민감한 국제 문제를 영어로 토론했다. 김도진은 고국 한국에서의 경험과 온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준비했다. 그가 발표할 주제는 국제법과 문화적 다양성의 상관관계였으며 그는 한국어의 사유 구조와 국제법 원칙을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노트북에 표시된 한국어 단어들은 김도진에게 단순한 낱말이 아니라 문화의 맥락을 품고 있는 지혜의 씨앗과 같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도진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토론에 임했고 그 자신의 철학이 확고했다. 수업 당일 김도진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반짝였고 마음속에는 자신의 발표가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길 바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크롤리 교수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를 흘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교수의 기운은 이미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다른 학생들은 묘한 긴장감 속에 발표 시작을 기다렸다. 김도진은 조용한 목소리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국제법의 기본 개념인 법의 지배, 룰 오브 로를 설명하며 한국어 개념인 정을 대입했다. 이 법 조항에 어떤 풍부한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발표가 끝날 무렵 크롤리 교수의 표정은 냉담함을 넘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발표냐? 국제법 수업에서 인이 인이 하는 개념을 꺼내들다니. 이건 학술 발표가 아니라 동화 대회라도 하는 건가? 크롤리 교수의 목소리는 강의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단지 한국의 관용어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는 김도진의 주장을 두루뭉술하다고 비웃었다. 교수의 말은 초겨울 매서운 칼날처럼 차갑게 날카로웠다. 국제법은 문화적인 연민이 아니라 냉철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을 둬야 한다. 교실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누구도 교수에게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교수의 눈길이 끝내 김도진을 가리키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김도진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눈동자에는 움직일 수 없는 결연함이 보였다. 그러면 김도진, 당신은 이런 발표가 국제법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나? 김도진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가 입을 열자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웠다. 교수님, 국제법은 어느 한 문화나 언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 문화적 배경과 언어의 교차점에서 탄생한 것이지요. 그의 말투에는 열의가 담겨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한국어의 개념이 국제법에 풍부한 통찰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으나
교수는 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손을 젓고 입을 닫았다. 그만해. 정중한 말투는 그만 쓰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너는 우리의 방식, 즉 영어식 접근법을 무시하고 다른 방식을 꺼내든 거지. 그게 순수한 학문적 의도로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교수의 말에 교실 안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김도진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자신이 방금 내던진 말들이 모욕처럼 되돌아왔다. 어느새 마음 깊숙이 스며든 불편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눈앞에 형성된 편견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교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 몇 분 후 수업이 끝나고 출석부에 점수를 기입할 때 크롤리 교수는 경멸이 담긴 얕은 한숨을 내쉬며 김도진의 발표 점수를 확인했다. 교수는 0점이라고 기록했고 연필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칠판 위에서 발표된 성적에는 유독 그 점수가 큼지막하게 부각되었다.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교수는 한마디 덧붙이지 않았다. 김도진은 손과 가슴에 차갑게 내려앉은 불편한 기운을 느꼈다. 자신을 향해 돌아선 교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속에서는 억울함과 쓰라림이 동시에 쏟아졌다. 이럴 수 있을까? 비통한 절망감이 그의 가슴 깊숙이 번졌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교수의 수업을 벗어나려는 빠른 발걸음 속에서 김도진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부당하게 매겨진 이 성적이 과연 정당한가? 복도에 나오자 그는 벽에 등을 기댔다. 손바닥이 이마에 얹었고 고개가 땅으로 떨구어졌다. 세상이 뒤집힌 듯 갑작스러운 0점은 마치 차갑고 깊은 물웅덩이에 빠진 듯한 절망을 느끼게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느다란 비애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어느새 눈가에 고인 땀방울이 떨림에 대한 자각을 일깨웠다. 그럼에도 머릿속에선 끝까지 꺼지지 않는 작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언어로 사람을 잇고 진실을 찾는 자신의 신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오후였다. 김도진은 우선 조용한 도서관 구석으로 향했다. 축 처진 어깨를 앉혀 의자에 기댄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순간 주변이 적막하게 느껴졌다. 마치 마음속에 몰아치는 폭풍우가 모든 생각을 뒤흔드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찾아왔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그 작은 속삭임은 어린 시절 외국어 교실에서 자신감을 얻던 순간이나 운 통역 부스 안에서 긴장감 속에 몰입하던 순간처럼 익숙하면서도 확고했다. 절망에 빠져있기엔 아직 이르다. 김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켰다. 학교 인권위원회 웹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다. 불공정한 대우에 대응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호흡을 정리하고 차분히 불공정 신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머릿속에는 교수의 편견과 맞서 싸우겠다는 다짐이 피어올랐다. 그는 PC 앞에 앉아 7개 언어가 적힌 메모지를 정리했다.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단어마다 과거 통역 경험이 스쳐 지나갔다. 각각의 언어가 아름다운 꽃다발처럼 연관되며 그의 이론을 더욱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김도진의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였고 손가락은 키보드를 덧칠하듯 글을 채워나갔다. 그는 자신의 이력서, 운회의 통역 당시 동영상과 성과 자료를 첨부했다. 그 자료는 김도진에게 기적 같은 빛이었다. 어두운 구름을 뚫고 반짝이는 빗줄기처럼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증거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해. 혼잣말을 내뱉으며 김도진은 묵직한 문장을 입력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자신이 언어의 바탕을 둔 학문적 접근을 펼친 것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열정이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거대한 산맥처럼 느껴졌던 편견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글이 마무리될 무렵 김도진은 마치 자신도 예상치 못한 희망의 가닥을 느꼈다. 며칠 후 학교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 날짜가 통지되었다.
김도진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가 불러 모은 모든 에너지는 이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각국 언어로 채워진 노트들과 운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들을 정리하며 김도진은 한 줄 한 줄을 생명의 증거로 다듬었다. 주변의 친구들도 그에게 힘을 보탰다. 프랑스어 전공 친구는 추가 자료를 찾아주었고 중국어 통역을 같이 했던 동기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도진의 마음에는 작은 싹이 트였다. 희망이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동굴 끝에서 비추는 빛과 같았다. 이제야 시작이다. 김도진의 가슴에 기적과도 같은 확신이 찾아왔다. 청문회 당일 긴장된 표정의 김도진이 심사위원들과 마주했다. 사람들 사이로 매튜 크롤리 교수도 있었다. 교수의 눈빛은 여전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도진을 향해 말을 걸었다. 김도진, 당신의 주장은 학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라네. 교수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벽처럼 견고한 불신이 배어 있었다. 주심으로 앉은 인권위원장은 차분히 김도진에게 순서를 넘겼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발표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계의 여러 언어가 국제법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논리적으로 풀어갔다. 청문회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이번에는 김도진에게도 발언 기회가 있었다. 그가 준비해놓은 통역 동영상을 틀었을 때 청문회장에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눈앞에 펼쳐진 영상에는 유엔 회의에서 김도진이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실시간 통역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메라에 잡힌 그의 모습은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영상 속 발표자는 한국적 사례를 들었고 김도진은 그 내용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동시통역했다. 이 영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심위원이 물었다. 김도진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언어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 우리는 각 문화의 가치와 진실을 교환하며 국제법을 더욱 공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확신이 번쩍였다. 그러나 크롤리 교수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국제 무대에서는 영어만이 표준입니다. 당신의 통역은 칭찬할 일이지만 그걸 학문적 근거로 삼기는 어렵군요. 이 나라에서 한국적인 개념을 앞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그는 냉정한 얼굴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도진은 심호흡을 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편견에 갇혀 있으면 객관적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국제법은 다양함 속에 설립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의 공기는 한층 무겁게 가라앉았다. 교수의 편견과 김도진의 진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것이다. 회의는 몇 차례 중단과 휴식,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김도진은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쳤다. 그는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운의 현장이야말로 그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임을 설명했다. 정신없이 이어지는 논쟁 속에서 그는 묻고 싶었다. 과연 누가 언어의 힘을 과소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말은 마음속에만 머물렀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과 경험을 펼쳐나갔다. 청문회가 막바지로 향할 무렵 김도진의 머릿속에는 피로와 긴장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는 겨우 한숨을 돌리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밖에서는 레몬빛 햇살이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그 순간 과거 통역 시절을 떠올렸다. 외국 정상들이 각자의 언어로 발언했을 때 통역으로서 그들을 연결해주던 기억이 선명히 다가왔다. 그 기억 속에서는 그 어떤 편견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이는 서로의 진실을 듣고 이해하려는 의지로 가득했다. 나는 옳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마음 한켠에서 김도진의 결심이 다시 한번 피어올랐다. 한편으론 화가 솟구쳤지만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이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렬해졌다. 그가 쏟은 말들은 머릿속 메모리처럼 또렷했다. 정의가 없는 곳에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회의가 마무리될 때쯤 한 심사위원이 가볍게 손을 들어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김도진 학생, 그가 사용한 한국어 개념 정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크롤리 교수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다. 김도진은 잠시 생각했다. 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공감, 이해를 깊게 포괄합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고요해졌다. 교수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갑자기 준비해 두었던 통역 영상 자료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동영상 끝부분에서 발표자와 참가자들이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이 미세하게 잘렸다가 구글 번역 자막에 오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자동 번역 대신 한국어 자막이 나타난 것이다.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다. 자막에는 김도진이 설명한 한국어 개념의 번역본이 정확히 등장했다. 자막은 이렇게 읽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친밀감과 상호 존중. 적에 교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막을 찬찬히 읽었다. 그 문장에는 이전에 크롤리 교수의 말마디가 있었다. 바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떠한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다. 교수는 입을 떼었다. 이 문장은 내가 전에 한 말이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렸다. 자막에 나왔던 대로 교수 역시 언제부턴가 존중과 인정을 강조한 바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번역 오작동이었지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교수 자신이 알고 있던 개념들이 녹아 있었던 것이다. 회의장의 공기가 또다시 고요해졌다. 김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진실이라는 것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 그 힘을 잃습니다. 지금 보신 자막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진실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과 단호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어서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시스템 오류로 나타난 자막이 화면에 크게 확대되었다. 교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침착했던 학생들도 놀라움 속에 교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막 속 단어들이 중언부언되며 원래 문장과 일치하던 순간 교수의 안색은 창백해졌다. 이제야 알겠나, 김도진.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 교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빛 속에는 인정할 수 없던 사실을 직시한 듯한 수치스러움이 비쳤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번뜩임처럼 크롤리 교수는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온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에게도 편견의 벽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 너머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순간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참아 넘기려 했던 모든 순간에 너에게 부당한 말을 내뱉었노라. 교수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까지 담겨 있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긴장이 한순간에 눈 녹듯 풀렸다. 방 안에는 맑고 따스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다. 갑작스런 반전은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후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았다. 찰나의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김도진은 순간적으로 믿기 어려웠다. 마치 언어라는 암호를 풀어내듯 서로를 무너뜨린 장애물이 허물어지는 광경을 본 것이다. 크롤리 교수는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내 노력과 진심을 인정한다. 이제 내 발표를 0점으로 기록했던 것이 얼마나 옳지 못했는지 모두가 보고 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반짝임이 보였고 목소리는 깊은 감회를 품고 있었다. 당시 교실 안에서 다른 학생들은 숨죽인 채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몇몇은 감탄했고 몇몇은 부끄러워 눈을 내리깔았다. 모든 이는 각각의 언어로 이루어진 세상이 결국 하나의 진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체감했다. 인권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단호하고도 명백했다. 김도진의 주장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크롤리 교수는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학교에는 다언어 교육을 장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지침이 제정되었다. 교수는 청문회 후 곧바로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김도진에게도 직접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그 순간 모든 오해와 오만의 벽들이 무너졌다. 김도진의 이름은 언론에도 오르내렸다. 그의 다언어와 문화 다양성에 관한 열정과 논리는 이내 학교 밖으로 퍼져나갔다. 국제법 수업의 작은 교실에서 촉발된 사건은 마치 큰 파도처럼 잔잔한 물결을 만들며 변화를 향해 나아갔다. 며칠 후 운의 한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김도진에게 합격 통보가 왔다.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에 그는 맑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과정에서 김도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끝없는 의심과 비난 속에서도 그는 언어를 통해 사람을 잇는 다리를 지키고자 했다. 그의 승리는 어떤 대가로 이루어진 기적보다 소중했다. 엄청난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는 여유를 찾은 듯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빛나는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가만히 마음속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여전히 마음속의 진실을 붙들고 있었다. 그 진실은 그의 목소리가 되어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었다. 세상은 그날을 통해 배웠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울 수 있으며 다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은 거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김도진은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의 눈에는 밝은 희망이 가득했고 그의 가슴 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 확신이야말로 이 모든 여정의 기적이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